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네요.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탈출을 한 거죠. 사법 리스크 그 족쇄에서 완전히 이제 풀려났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이제 삼성, 뉴 삼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불찰주야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의 삼성보다 더 큰 삼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빌빌거리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성장을 해서 한 10만 전자가 가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6조 원 정도 넘는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를 했어요. 6조 원 순매수가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눈높이, 이 증권가의 눈높이도 한층 현재 올라가고 있더라. 현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외국인이 8월 한 달 동안 유가 증권 시장에서 한 6조 2,810억 정도 주식을 사들였네요. 지난해 전월 대비 한 2.3배인데 2.3배 달하는 규모인데 지난해 월이죠. 지난해 월 7조 8,580억 원 이후로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지난달 한 달 동안 5.7% 정도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외국인은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38조 원 이상의 주식을 팔아치운 뒤에 5월부터는 순매수로 돌아섰고, 이렇게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의 테슬라 그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런 수주, 이런 것들이 이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그런 생환 기대감은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지난달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 순매수액은 3조 4,950억입니다. 3조 4,950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더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이 그 한미협상 수혜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고요. 순매수 규모가 8,580억 정도 됩니다. 하나오션을 좀 많이 샀어요. 요즘 엄청나게 뜨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진짜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SK스퀘어가 4,500억 정도, 이스페타시스 3,250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490억 이렇게 딜을 이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에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6,562억 정도 주식을 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순매도액은 4,448억 원, 이거랑 합하니까 하루 만에 1조 원 이상을 이제 팔아치운 거죠. 그리고 하루 동안 코스피는 3.88% 하락을 했습니다. 3.88% 하락을 했다. 미국의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화돼서 국내 기업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데다가 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주식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좀 안긴 탓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증시의 실적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과열 해소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8월에 그 변동성 확대가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8월 코스피 하단을 2,900포인트, 상단은 3,300포인트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8월에도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여력은 있으나 이 반도체 역시 관세 불확실성의 중심에 놓여 있는 업종이라고 하죠. 8월에는 지수 상승 모멘텀이 6, 7월에 비해서 둔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IBK투자증권, 국내 주요 증권사 15곳이 지난 1일 전자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신한투자, KB, IBK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높였어요. 높여가지고 이제 9만 전자 시대를 예고를 한 거죠. 예고를 했고,
미래에셋은 88,000원 정도, 삼성증권, 흥국증권 85,000원, 유안타 하나증권 84,000원을 제시하면서 딜을 이었습니다. 증권가 이 같은 낙관론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서 비롯됩니다. 파운드리 부분하고 HBM 사업의 실적 회복이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요소들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죠. 그리고 하반기 삼성전자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6배, 디스플레이 쪽 부분은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는 21년 1분기 9만원을 돌파한 이후로 파운드리 적자랑 HBM의 경쟁력 우려감으로 하락세를 좀 이어왔잖아요. 계속.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3분기부터 보니까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지고 실적의 그 개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3분기부터. 4분기부터는 엔비디아 쪽으로 HBM3 12단 공급이 시작이 돼서 이 불확실성도 완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면 좋겠어요. 이게 맞아떨어진다면은 땡큐지 뭐. 계속 올라간다면은 그 4분기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이 빨리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공급이 돼야지만이 삼성전자가 더욱더 탄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내년부터는 고성능 메모리 HBM하고 그 범용 D램의 수익성 차이가 좀 줄어들 것이다. 삼성전자는 균형 잡힌 D램의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상승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주가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 저점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그러면은 왜 그 기관 애들은 안 살까? 저점이라면서 이 본인들이 저점이라고 해놓고선 본인들은 안 사고 팝니다.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항상 반대야. 이놈들은 보면은 저점이다 해놓고선 사야지. 좀 쌀 때 아니야 지금 보면.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의 그 이야기도 제가 보긴 보는데 맹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얘들 맹신했다가는 진짜 말 그대로 뒤통수 제대로 맞아요. 우리나라 증권사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한번 그 깊이를 한번 봐야 돼요. 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HBM의 생산 역량 등의 이로 밸류에이션에서 할인 요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저점을 지나서 반등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향후 기술 경쟁력 회복 여부가 주가 상승에 열쇠가 될 거라고 하고, 다만 일부에서 반도체 업황이 이미 회복 사이클 후반부에 진입한 만큼 또 시장의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현재 PBR 1.5배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 평균 수준인 1.3배가 현실적이다. 다만 내년에 그 이익 성장 기대감이 현실화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주가에 선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상승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9만 전자에 대한 기대가 좀 빨리 현실화됐으면 좋겠네요. 이재용 회장이 한번 10만 전자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날이 오길 학수 고대하면서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